가을에 나오니까 너무 예쁘네. 오늘 엄마랑 같이 서울나들이 좀 가볍게 하고, 그리고 오늘 엄마를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가? 비밀이에요. 네, 오늘 이 서울에서 네, 아주 좀 중요한 분을 몇 킬로 했군요. 엄마한테는 아직 공개 안 했어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서울 왔어? 아, 그런데 딱 나왔는데 그 단풍도 엄청 예쁘게 들고. 기대된다. 어떤 분인지. 그치. 기대하시라요. 기대하시라요.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엄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낙엽도 얼마나 많아. 엄마 여기 어디요? 조여사. 식당 가는 식당? 여기 있을 엄마가 이거 여기 와서 먹었어. 아, 그래요? 우리 엄마 이런 맛집도 알고 서울에서. 엄마가 지금 저 초대하시는 거예요? 엄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엄마? 사람이 많네, 근데. 그래도 먹어야지. 갑시다. 기다리는 동안 밥도 잘 먹겠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인생이 비슷 떨어지는 것도 보고 어땠어요? 좀 더 멋있었어. 그런데 나무 비 떨어지는 소리가 唰 이렇게 들렸어. 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소리가 안 들려요? 뭐 오늘 좀 귀한 분을 서울에서 뵙기로 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엄마 옆으로 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가 섭외하신 분이야? 아까 엄마 제가 네. 오실 거라고 했잖아요. 서울 분. 서울에서 뵙게 되는 분.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무슨 일 아시지? 엄마 한국말도 잘하시죠? 북한 인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지. 북한 인권.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님이세요? 영광입니다. 아니, 북한 인권이라 하면은 가슴에 웅머리부터 탁 맺힌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을 배워서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사실 북한 댁사랑방 수많은 시청자 앞에서 서서 살짝 긴장되는데 저희야말로 이렇게 오늘 두 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나도 거기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인권이란 자체를 북한에서 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인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말 한마디 들을 때면 진짜 그 북한에 있는 동생들,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 그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한 게 눈앞에 그 처참한 삶이 펼쳐지면서 그와 같이 김씨 독재자들의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야. 인권하면 독재자가 옆에 꼭 있는 거야. 항상 인권이 하면은 막 그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선생님한테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네. 사실 이렇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한국에 오셨던 35,000여 분 정말 한 분 한 분 사연이 정말 뭐 소설 하나 쓸 정도로 그렇죠. 사연이 정말 다양하신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침해를 당하신 분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다고 저도 직접 조사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피해를 기록하는 것이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북한에서 입으셨던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우리 북한인권정보센터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의 연구를 하시는, 북한 인권을 개선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듣고 저는 이제 피해 구제 활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만나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서 있을 때는 인권이란 자체가 없었어. 아기 때부터 조직 생활에서 정부에서 하라는 일, 딱 조직 생활에 딱 메워서 거기서 하라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우리 탈북민들은 인권이 뭐인가 하면은 그걸 설명하기 힘들어 할 거예요. 나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네, 인권이라는 단어가 참
어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되게 간단히 말하면 그 단어 자체에도 사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뭐 본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 종교가 무엇이든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뭐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인간이기만 하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누구나 가져야만 하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디서 태어났는지 상관없이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가 인권이고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원래는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래도 북한 같은 경우는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인권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인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본인이 인권 피해를 입었다는 거,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게 쏙쏙 말씀 잘해주시네. 인권센터가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저희 일단 기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북한인권정보센터 또는 줄여서 NKDB라고 하는 기관은 2003년에 세월에서 올해가 딱 20살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겠다라고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설립한 시민단체고요. 저희 기관의 가장 큰 목적 그리고 가장 큰 활동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신 우리 북향민, 탈북민 선생님들을 만나서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 그 중에서 또 살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북한 사회의 특성상 겪게 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는 활동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미롭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뭐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뭐 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좀 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착지원본부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심리 상담 그리고 각종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정착 성공적인 정착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비보 특히 이제 비보 탈북민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탈북민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뭐 국군 포로 뭐 납북자 어르신 뭐 비보 어르신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가지치기처럼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 시민들도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 인권 개선에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전 세계 시민 사회에 합쳐서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을 하고 압박도 하고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아웃리치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국이라 온 탈북민들은 그렇게 좀 공부도 시키고 정착에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인권에 대한 걸 차츰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데 실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인간 이하의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삶을 늘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는 북한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알고 싶어요. 참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바뀌는 게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북한 같은 경우도 또 너네 인권 개선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권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겉으로는 열심히 막 선전을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또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이제 탈북민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면 약간은 물론 저희가 보기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바꾸려는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북한 헌법이나 각종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법에 인권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인권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 헌법 제8조 제가 지금 하나 가져왔는데 읽어보자면 이제 쭉 얘기하면 사회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엄마 북한 헌법이에요. 엄마 헌법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나 헌법을 잘 모르고 북한 살았어. 헌법을 엄마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게 다 북한은 뭐나 구호는 다 너무나 좋지. 누구나 다 잘 살고 누구나 다 뭐 평등하게 살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나 실제 정치는 안 그렇잖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미국에도 이게 인권보호 센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이름과 같은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그대로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도 다양한 활동을 정말 정부부터 시작해서 민간 단체까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 인권법이라고 했는데 미국에도 북한 인권법이 사실 맨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법 그리고 북한 우리 주민들의 이제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조직한 단체나요? 시민단체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권과 자유를 이렇게 지키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각자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좋은 제도, 우리 각각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다른 나라들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간략하게 또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 인권 선언은 이제 유엔이 생기고서 얼마 안 된 1948년에 생겼고요. 모든 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동의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인권 침해를 입으신 인권 피해를 당하신 선생님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피해 구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찌 보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법률적인 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법률 이외의 수단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 가해자들의 인정 또는 사과도 피해 구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그 인권 피해에 대한 기념, 기록 활동들도 피해 구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정착지원본부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심리 상담, 심리적인 치유를 받는 것, 그다음에 또 당연히 육체적인 또 피해를 입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도 피해 구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구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팜플렛이랑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단에 그 자료들도 하단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단 한 번도 김정은한테 난 사과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해본 적 없고. 그렇죠. 그 사람은 사형감이지 사과 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이 법률로 그걸 해결했다니 그 사람들이 그 법이가 먹혀들겠는가?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너무 알고 싶어요. 일단 큰 틀에서 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겠죠. 왜냐면 아무런 인권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 않고 너네 고철하지 하고 있는 난 아무런 얘기도 안 하니까 난 이대로 쭉 할래 라고 할 테니까 계속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북한에 지금 남아 계신 주민 여러분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밖에서라도 노력하고 또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민들이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인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이제 외부에서 각종 정보들 지금 요즘은 뭐 한류 막 한국 드라마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자유로운 사회, 우리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이해 수단을 이용한 피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 북한에서 입었던 인권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법률적인 피해 구제 하면은 이제 크게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 가해를 한 뭐 김정은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위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형사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좀 진행을 하기가 여러 난관이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 흔히 말하는 뭐 손해배상 그런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고요. 실제로 결실을 맺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 이제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국군으로 싸우시다가 북한에 포로로 잡혀서 원래는 사실 북한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구금 상태로 몇십 년 동안 강제 노역도 하시고 가족하고 다시 만나지도 못하시고 계속 살아오셨던 국군 포로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탈북을 하셔서 한국에 다시 귀환을 하셨던 이제 국군 포로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2016년에 김정은하고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 그런 일도 있네요. 북한 이제
거의 50년 동안 강제로 이제 노역을 시키고 했던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이제 배상을 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 돈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너는 얼마 배상해라 했을 때 돈을 줘야 되는데 순순히 그렇지. 주면 좋지만 주겠어요라는 이제 답이 나오니까 그거를 찾기 위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는 못하고 그 이제 돈을 실제로 이제 2,100만 원씩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는데요. 현실적으로 냉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아까 그 승소라는 것부터 좀 넘어가자면 북한이 과연 나란가 아닌가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다양한 스텝들이 있는데요. 승소를 한 이후에 북한 소유 재산을 찾아서 이제 지급을 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 변호사들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 뭐 KBS 한국 언론들을 보면 뭐 조선중앙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북한 매체의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작권료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민간 단체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원래는 이제 정기적으로 모아서 북한에다가 이제 보내야 되는데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차원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그 돈이 북한을 못 가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그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북한 정부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해서 그 돈을 이제 지불, 어쨌든 북한 돈이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이제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이랑 직접 연관된 물증이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근데 계속 그거를 저희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계속 지금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나 경제 국교를 안 한다고 하는데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일단 큰 이제 선례가 남게 됐고요. 계속해서 이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다른 국군포로 어르신도 나도 이번에 지금 소송을 걸겠다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선례들이 쌓이다 보면은 더 넓은 범위의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선생님들도 민사소송에 참여해서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짜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진짜 몇십 년을 북한에서 산 국군 포로분들, 그분들이 2,100만 원 가지고 난 이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그거 자체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승리한 거야. 그런데 그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투쟁하신다는 게 그게 너무나도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당연히 처음 소송을 시작했을 때는 2,100만 원의 소송을 건 건 아니고요. 더 큰 억대 소송을 원래는 준비를 해서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국군포로 어르신이 탈북을 한 시점이 2001년, 2000년 이런 2000년대 초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례가 또 법원에서도 없다 보니까 우리 판사님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인데 어쨌든 그 국군포로 어르신이 북한을 탈출하신 시점은 김정은이 지금 최고 지도자에 올리기 전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이 이 국군포로 어르신에게 했던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김정은에게 보통 우리도 재산 상속할 때 뭐 아들한테 뭐 얼마 주고 이런 것들이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북한도 김일성의 뭐 자식들이 몇 명이 있고 김정일의 자식이 몇 명이 있고 이런 걸 열심히 계산해서 나왔던 결론이 2,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뭐 돈을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렇죠. 지나간 세월 정말 피해받았던 세월을 완전히 보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건 당연히 금전적 보상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북한, 김정일, 김일성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를 가했고 이 사람은 가해자라는 거를 인정을 해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승리죠. 그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말 공인을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정은이는 형사 소송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정말 온 국민이 다 격분하고 그렇게 하고 숱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형사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여러 현실적 제약 때문에 형사소송을 지금 시점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악질적인 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자행했던
김정은이라든가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형사적으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국제적인 재판을 통해서 형사 처벌을 좀 도모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 그리고 또 영어 약자로는 ICC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2년에 세워졌고요. 이제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 전범들 이제 워낙 악질적인 뭐 독일 뭐 나치의 뭐 잔혹함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세계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 나라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국제적으로 나서서 심판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또 이제 90년대에 막 유고 내전도 있었고 막 학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막 인권에 반하는 행동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2002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규정이라고 해서요. 이제 당연히 법을 다루는 곳이니까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근간을 이루는 로마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서 총 4가지 사안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반인도 범죄, 두 번째가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말살, 그리고 세 번째 그다음에 전쟁 범죄, 네 번째 침략 범죄, 아주 총 4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라고 하는데, 최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침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제형사재판소 그 검찰들이 최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범죄이다 보니까 이거는 처벌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나서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뭐 힘이 있으면 다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또 당연히 국제적인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이게 또 국제사회는 또 내정 감사 아니냐, 뭐 주권을 뭐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엄격한 규정이 물론 있긴 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해당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나온 것이 북한 인권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UN 차원에서 이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2013년에 CORI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세워져서 1년 동안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로 나왔던 게 북한에서는 반인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해야 된다. UN 안보리에서 회부를 하게끔 권고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렸기 때문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심각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진짜 국제재판소가 있다는 거, 진짜 이분이 처음 알았고, 그다음에 정말 그런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 범죄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내일 아침에 갑자기 뭐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서 김정은이 막 잡혀 들어가거나 이렇지는 물론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야 이런 것들 신경도 안 써라고 했던 것이 점점 사회가 바뀌고 국제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가 더 폭로가 되겠지. 대체로 한국의 이 20, 30대 분들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좀 그렇다고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니까 정말 막 제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가슴에 그 운물이 맺혔던 게 풀릴 수가 있겠구나. 막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알게 되셨고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이거? 일단 뭐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그 관심 별로 없고 북한 인권 문제에서 잘 알지도 못했던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계기로 저는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대학교 때 물론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른 이제 이민자라든가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 그리고 탈북민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시작을 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그 사연, 선생님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람된 일이라는 걸 많이 느껴서 계속 그런 원동력을 갖고서 해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선생님들께 어떤 부탁을 드리자면 물론 뭐 생업이 바쁘실 수도 있고 남아 계신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많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입었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가장 울림이 크고 가장 호소력이 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인권 침해 사례들 전 세계,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요. 인권 침해를 당하셨던 그런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감동을 주고 그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 당연히 많지만 그리고 저희가 그걸 너무나도 잘 이해하지만 한번 이 피해구제 활동에 참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동받았어요. 예. 저희 엄마가 지금 딱 감동받고. 보니까 울컥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북에 있는 내 친구, 내 형제, 내가 이 한국에 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김씨 그 일가들이 나쁘다는 걸 말 안 해도 내 생활을 보고 너희들 생활하고 비교해서 내 생활을 보면 너희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영상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지. 이 영상이 나간다면은 정말 나도 이제 알았는데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일까. 놀라움 자체였어. 제가 말씀을 해주셔서 좀 생각이 나가지고요. 지금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지금 남아있는 지금 분들께 우리는 지금 한국 와서 정말 잘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가장 큰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건 한국에 와 계신 35,000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서 정말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들이 저희는 제일 우선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구제 활동 같은 경우도 이게 북한 이탈 주민이어서 북한에서 오셔서 특별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히 누려야 될 인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그로 인해서 치유받고 그래도 좀 정신적으로 안정과 만족을 얻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공적으로 잘 사실 수 있게 만든 것이 피해구제라는 것이라서요. 선생님들 지금 혹시 뭐 북에서 말 못할 혹시 뭐 인권 피해를 입으셨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목격하셨다거나 들으셨다거나 하시면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나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잘 기록해서 북한에 이제 책임을 묻고 선생님들이 피해를 구제하는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NKDB에서는 지금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선생님과 함께 피해 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 이제 피해 구제에 참여하고 싶은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인권 침해 피해를 기록을 해서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변호사, 법조인 선생님들과 실제 소송에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판단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변호사님들과 이제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실제로 민사소송이 됐던 형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활발하게 좀 조사 활동을 진행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북한대 사랑방에 NKDB 그 링크라든가 영상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걸어놓을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포함 고향 사람들부터 나가서 북한 주민들까지 클릭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해 주세요. 네. 시청해 시청해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이게 딱 탈북민들이랑 같이 한. 탈북민들, 연구원들 사진 찍은 거 같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은고님 자리는 어디예요? 기다리는 일이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MK 소속. 저처럼 상담, 심리 상담.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이렇게 상담. 북한 인권 백서 또 나오나요? 올해도 나오나요? 일단 저희는 올해 재개가 됐고요. 어. 내년 동안 다시 북한 인권 백서요? 저 매년 구입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